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물리 속속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처음으로 우리 전기라는 파트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마찰전기라는 거 함께 했는데 오늘은 마찰전기는 사실은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일상에서 우리 마찰전기란 말 많이 씁니다. 정전기 많이 생긴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거는 정전기 유도라는 거예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정전기 유도, 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검전기라는 기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 조금 다른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뛰고 있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유도가 됐다 이거야. 그럼 볼게요. 우리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 물체에 우리 금속과 같은 물체를 뭐라 해요? 전기를 잘 띠는 물체를 우리는 도체라고 하죠. 뭐 철, 구리 같은 이 도체 물체. 그럼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금속 막대가 하나 있어요. 이거 금속이야. 도체지. 그럼 여기에 대전체, 우리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간대. 보통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마찰시키기 전에는 물체들은 무슨 상태야? 중성이에요. 우리 중성의 의미가 뭐예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상태로 플러스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전기를 띤 대전체가 가까이 갔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띤 대전체가 가까이만 가야 돼. 닿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접근이라고 해야죠. 접근, 용어로 접근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안에 분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동할 수 있는 입자들은 마이너스만 이동할 수 있어요. 플러스 무거워. 마이너스 가벼워서 쉽게 이동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 마이너스를 좋아할까? 우리 전기력 중에 같은 애들이 싫어해요. 그럼 도망가. 최대한. 멀리. 나 너 싫어. 이러면서 이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이너스 전하들은 어느 쪽에 배치가 돼요? 오른쪽으로 쏠리죠. 이쪽 오른쪽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상대적으로. 물론 플러스가 없는 건 아니야. 왜? 플러스는 이동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른쪽에 플러스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거에 전기를 띈다라고 해서 많은 것만 표현해줘요. 상대적으로 많은 거. 그 다음 왼쪽은 전자들이 쭉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단 이동 못하는 플러스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지. 플러스만 있다는 얘기도 아니야. 마이너스도 있어요. 사실은. 한두 개. 우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애도 있잖아요. 보통. 어리버리하게. 그래서 왼쪽은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갑자기 중성이었던 금속 막대의 양쪽 끝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띠게 되는 이런 현상.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 또 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의 여기 플러스 전하 사이는 어떤 힘이 생길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서 살짝 달라붙으려는 힘이 생기겠지? 이런 결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종류.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기를 순간적으로 띠게 되는 게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물론 이 대전체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죠, 중성으로. 이 대전체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드리면 대전체, 전기를 띤 물체와 가까운 쪽은 아까 어땠어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띠지. 즉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띈다.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순간적으로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정전기 유도는 아니지만 선생님 아까 정전기 유도는 가까이만 가져가라 했죠. 접근. 근데 접촉은 갖다 대는 거지. 접촉에 의한 대전. 접촉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럼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접촉시킨다. 그럼 요거는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 지금 대전되지 않은 물체라는 것은 중성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럼 여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접촉 갖다 대는 거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항상 이동할 수 있는 입자는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관건인데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전자를 적게 가진 애 쪽으로 이동해. 전자가 부족한 애에선 전자 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간다고. 그럼 보자. 지금 이 플러스 대전체 같은 경우는 플러스의 의미가 뭐야? 전자를 잃어버린 애예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 반면에
대전되지 이 물체는 오히려 중성이죠. 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없어진 건 없어. 그럼 상대적으로 많은 쪽은 물체라고. 그럼 이 경우는 물체에서 대전체 쪽으로, 물체에서 대전체 쪽으로 전자가 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을 띠냐? 보세요. 처음엔 중성이었지만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결국.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무슨 전기를 띨까? 우리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럼 결론 얘기해 볼까요?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켰더니 우리 전기를 띠지 않던 물체도 플러스 같은 종류가 되네요. 그럼 반대 경우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대전체가 뭐다?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는 경우 역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접촉시킬게요. 그럼 선생님이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고 했지. 항상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는 대전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그럼 전자를 얻은 거잖아. 전자가 많죠? 중성인 A에 비해서. 그러면 전자 이동은 대전체에서 물체 쪽으로 가지. 항상 많은 애가 적은 애한테 넘겨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전자가 막 이동해 오네? 그럼 이 중성 상태의 물체는 전자를 얻게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즉 물체와 똑같은 종류를 띠네요. 그 다음 또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건 접촉시키면 전자가 이동한다. 그런데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 전자가 부족한 데에서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접촉시키면 물체도 플러스 전하가 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촉시키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특징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전기 유도 현상 그럼 왜 일어나요? 아까 정전기 유도는 접촉이 아니죠. 접근, 가까이만 가져갔는데 갑자기 금속막대 양 끝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왜 띠게 됐을까? 그 이유는 누군가가 이동했어요. 누가? 전자가. 그럼 그걸 정리하시면 대전체를 금속 물체에 가까이 했더니 금속 물체, 도체 안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자유전자가 전기력은 인력도 있고 청력이 있어요. 만약에 전자 입장에서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오면 인력을 받아서 좋아서 가겠지. 가까이. 하지만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그때는 멀리 가겠죠. 즉 전기력 중에 인력이든 청력이든 둘 중에 하나의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 간 쪽은 전자를 잃어버린 쪽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플러스.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를 띠면서 양 끝이 다른 종류를 짰던 거죠. 결국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럼 여기 밑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도체라는 것은 자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죠. 쉽게 말하면 금속들이죠. 반대말은 부도체. 우리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 도체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는 건데 가운데가 기준점이에요. 지금 알루미늄 막대가 있고요. 가운데 그림은 중성 상태야. 우리 중성의 의미 아시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아직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왼쪽으로 갔더니 물체에 이 금속 알루미늄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알루미늄 막대 속에 있던 누가 움직일 수 있다?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플러스는 못 움직여 무거워서. 이 자유전자가 이동할 텐데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요? 지금 플러스가 왔을 때는 인력이 생기겠지. 우리 전자들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최대한 전자들이 대전체 가까이로 이동해 가요. 그럼 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그 다음 오른쪽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겠죠. 전자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서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인 마이너스, 먼 쪽은 같은 플러스를 띠면서 알루미늄 막대의 양쪽 끝이 순간적으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됐네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겠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플러스 대전체와 알루미늄 막대 왼쪽은 인력에 의해서 약간 살짝 달라붙으려 할 거고 이런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이번엔 전기력, 인력이 발생한 거고 전자가 플러스의 대전체 쪽으로 갔다. 그럼 반대 경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 치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막대 속의 전자들은 최대한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겠죠. 어떤 힘을 받아요, 이번엔? 청력이라는 힘을 받죠.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해, 같은 종류끼리는. 그래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많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반면에 왼쪽은 이동 못한 플러스 전하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양 끝이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띈다. 이때의 전기력은 청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최대한 먼 쪽으로 밀려나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 이때 대전체들을 치우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죠. 골고루 분포하게 되고요.
부도체, 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가 쉽게 일어나요. 금속들에선. 그럼 부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대표적인 거 뭐 유리, 고무, 플라스틱 이런 부도체에서도 과연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까?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볼게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전자가 쉽게 이동을 못해.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전기 유동이 안 일어나냐? 그건 아니야. 보시면 원자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하나의 원자 안에는 중심에 원자 X개 플러스 전하와 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같은 양만큼. 그럼 원자 안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재배치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뭐 부도체의 종이였다 치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가요. 그럼 지금 점점점점점점 보이는 이게 원자 하나의 구조야. 원자 하나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입자는 마이너스가 또 이동해. 원자 안에서도 마이너스만 살짝 자리 바꾸면 할 수 있어. 그럼 플러스 대전체가 오니까 인력이 생겨서 전자들이 최대한 오른쪽으로 쏠린 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왜?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운데 부분 봅시다. 가운데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박스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짝꿍을 이루면서 중성, 중성, 중성. 즉 초록색 부분은 전부 다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속 똑같으니까. 그럼 양쪽 끝만 남네. 이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배치됐고 플러스 대전체와 먼 쪽은 플러스 양 끝만 봤을 때 정전기 유도가 됐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가 순간적으로 되는 거야. 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뭔가 마찰시킨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걸 우리 물줄기 옆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휘어요. 우리 물과 같은 것도 부도체거든. 정전기 유도 일어나고 그다음 내가 머리카락으로 막 문지를 책받침, 전기를 띠고 있는 책받침을 바닥에, 책상의 바닥에 색종이가 있는데 가까이만 가져가도 색종이가 달라붙어. 정전기 유도는 굳이 접촉시킨 것도 아닌데 가까이만 접근해도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인력에 의해서 순간 스르르르 달라붙는 모든 이걸 유전 분극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현상이 부도체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부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검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전기는 물체가 전기를 꼈니 안 꼈니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로 이렇게 생겼어요. 위가 금속판, 아래는 두 개의 알루미늄 박인 금속 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가 판이고요. 밑에가 박이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머지는 뭐 이름 몰라도 되는데 위가 판, 밑이 박이고 박은 평상시에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판박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위가 판, 아래가 박, 판박이. 우리 똑 닮은 걸 판박이라고 하지.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볼 수 있냐? 보세요. 우리 검전기는 원래 중성이야, 모든 물체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골고루 퍼져 있는데 지금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 그럼 검전기 속에 있던 누가?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플러스 좋아하잖아. 전기력중 인력이란 힘을 받아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위의 이름은 판이었어요. 금속판 쪽으로 몰리게 돼. 그럼 금속판은 마이너스를 띱니다. 다음 아래쪽 박, 금속박은 전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양이 많으면서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전기력 중에 어떤 힘을 받아요? 밀어내는 힘을 받아. 그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청력에 의해서 알루미늄 박이 이렇게 벌어져, 금속박이. 이렇게 스커트 이렇게 날리듯이.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가 오니까 아래쪽에 금속박이 벌어졌고 또 하나.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기로 순간 유도가 됐네요. 일단 정전기 유도 현상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마이너스 대전체로 인해서 검전기 속에 이동할 수 있는 입자, 전자는 어떤 힘을 받아 이번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을 받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럼 이 경우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아래쪽에 전자들이 많이 쏠리고 위쪽에는 전자들이 빠져나와서 플러스를 띄게 되면서 검전기의 위아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띄었죠. 그 다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를 띄었죠. 그 다음 금속박은 마이너스에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벌어졌죠.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만 오면 검전기는 벌어지네요.
그럼 반대로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가 검정기에 가까이 가죠? 그럼 아무 변화가 없어, 금속박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물체의 대전 여부. 이 물체가 전기를 떴니 안 떴니 궁금해. 그럼 검정기에 가까이만 가져가면 이게 벌어져요, 금속박이. 그럼 얘 전기 띄고 있구나. 아무 변화 없어, 전기 띄고 있지 않구나. 이걸 확인할 때 씁니다. 그래서 검정기의 대전체에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금속판은, 위가 금속판이야. 대전체와 다른 종류, 반대 종류. 금속박 아래죠? 얘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면서 위아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고, 대전체와 그럼 금속판 사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생길까요? 서로 사랑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인력이 생기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또 두 개의 금속박, 얘도 역시 그렇고 얘도 역시 그렇고 같은 종류의 전기들로 인해서 청력이 작용해서 둘 다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다음 우리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고요. 이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여러분 학교 내신 서술형이 엄청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 물체가 전기를 떴니 안 떴니 확인하는 방법은 검전기에 가까이 갔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면 전기 떴다. 아무런 변화 없으면 전기 띄지 않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물체가 전기를 떴는지 안 떴는지 여부, 대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전기를 띄고 있으면 금속박이 벌어지고요. 반면에 전기를 띄고 있지 않은 중성이 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오므러든다는 거. 왜? 마이너스가 오니까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배치가 일어나지. 그래서 마이너스 청력 때문에 벌어져요. 다음 두 번째, 대전된 전하의 양도 알 수 있어? 우리 전하라는 건 전기를 띠게 하는 원인이 되는 입자였죠. 그럼 그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거지.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져가는데 전하량이 그냥 한 요 정도 전하량일 때 얘가 벌어지는 정도랑, 그다음 이번에 똑같이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는데 그 전하량이 좀 더 많을 때 언제 더 많이 벌어질까요? 바로 물체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아래쪽의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이 전기의 세가 더 세니까. 센 애가 왔을 때 전자 이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면 그 대전체는 전하량이 많구나. 전기가 세구나. 전기의 세기, 전기를 갖는 전기력의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물체가 어떤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의 전기의 종류까지도 파악이 가능한데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보세요. 검전기를 미리 한 종류로 대전시켜. 예를 들어 선생님이 검전기 전체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그 상태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는데 그 대전체가 마이너스였어요. 즉 같은 종류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럼 이 경우는 일단 이 마이너스를 띠는 상태가 가까이 오면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은 어떤 힘을 받을까? 마이너스의 청력에 의해서 최대한 밑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아래쪽이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전자들이 좀 더 많이 몰리면 여기 밑에 청력은 더 심해지겠죠. 더 많이 벌어진다고, 같은 종류 사이에서. 그럼 반대로 이번엔 다른 종류의 전기가 왔다 치자. 검전기가 좀처럼 똑같이 마이너스로 전체적으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다른 종류죠? 그러면 이번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기서는 이 전자들이, 아래에 있는 전자들도 인력, 플러스와 사이 인력을 받아서 최대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금속박의 전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청력이 약해지면서 오므러들게 돼요. 그럼 뭐냐?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가 오면 금속박 더 벌어짐,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가 오면 금속박 오므러듦. 그럼 이거예요. 보자. 내가 이번에는 검전기를 플러스로 전부 다 대전을 시켰어. 그런데 이 상태에 분명히 전기를 띤 대전체는 대전체인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얘가 가까이 왔더니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다? 같은 종류, 플러스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오므러들었다면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즉 대전체의 전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검전기를 통해서. 그래서 대전된 전하가 플러스 전화인지 마이너스 전화인지 확인 가능하다. 요거 세 가지네요. 즉 우리 검전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 물체의 대전 여부,
그다음 물체가 띄고 있는 전하의 양, 그다음 물체가 띈 전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검전기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오늘 정전기 유도 수업 파트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전기 파트에 대해서 전류, 전압, 저항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